세상에서 가장 슬픈 연극이 있다면 서로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웃어야 하는 지혁이네 가족의 아침 식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아침이지만 그 공기는 살얼음 판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어머니 다정은 부엌에서 아들을 위해 소금 간을 거의 하지 않은 저염식 반찬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도마질 소리는 경쾌했지만 다정의 눈가는 이미 짓물러 있었죠. 그녀는 이미 지혁의 병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이상한 직감에 지혁이 방을 뒤지다 확장성 심근병증 말기라는 검사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끔찍한 단어가 다정의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버린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다정은 행주로 눈물을 훔치며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아들이 엄마 우는 모습을 보면 마음 편히 아프지도 못할까봐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삼키고 있는 것이었죠. 그 시각 2층 자신의 방에서 지혁은 거울을 보며 핏기 없는 얼굴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밤새 심장을 쥐어짜는 통증 때문에 한숨도 못 잤지만 부모님과 은호에게 아픈 티를 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두꺼운 파운데이션으로 창백한 입술을 가리고 짐짓 밝은 표정을 연습한 뒤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엄마, 맛있는 냄새 나네? 아빠는요? 우리 아들 일어났어. 아빠는 잠깐 약수터 가셨다. 얼른 앉아. 식기 전에 먹자. 식탁에 마주 앉은 모자. 지혁은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지만 엄마가 정성껏 차린 밥을 꾸역꾸역 밀어 넣었습니다. 다정은 그런 아들의 숟가락질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고 식탁 밑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지혁아, 입맛 없으면 안 먹어도 돼. 억지로 먹지 마. 아니야, 맛있어서 그래. 엄마 밥이 최고지. 그때 현관벨이 울리며 은호정인선 분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지혁 씨 깨어있죠? 은호 역시 지혁의 병을 알고 난 후 하루가 멀다고 지혁의 집으로 출근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왜 이렇게 자주 오냐고 핀잔을 줬을 다정이지만 이제는 은호가 고맙고 또 미안할 뿐입니다. 자기 아들이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옆을 지키겠다고 나선 은호가 얼마나 안쓰러웠을까요? 지혁의 방으로 들어온 은호는 지혁을 보자마자 와락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 밤새 별일 없었지. 어디 아픈 데는 숨차거나 그런 건. 은호의 속사포 같은 질문에 지혁은 피식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나 멀쩡해. 너 보니까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문제지. 농담하지 마. 나 진지해. 은호는 지혁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확인했습니다. 불규칙하고 힘겨운 박동 소리. 은호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그녀 역시 지혁 앞에서는 울지 않기로 다짐한 터라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진짜 좋다. 우리 마당에 나가서 광합성이나 좀 할까? 그렇게 지혁, 은호, 그리고 과일을 깎아 나온 다정까지 세 사람은 마당 평상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맞았습니다. 겉보기엔 남부러울 것 없는 화목한 예비 고부와 아들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시청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라는 것을요. 지혁은 은호의 어깨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독 시리게 느껴졌습니다. 신이 계신다면 제발 딱 1년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아니, 한 달이라도 좋습니다. 이 사람들 두고 도저히 발길이 안 떨어집니다. 지혁의 속마음 내레이션이 깔리며 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사달은 그날 오후에 났습니다. 은호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 지혁이 갑자기 극심한 흉통을 호소하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이번 통증은 예전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심장을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듯한 고통의 지혁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마루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헉. 지혁아, 아들. 부엌에 있던 다정이 그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마당에 쓰러져 흙바닥을 뒹구는 아들을 본 다정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보, 지혁이가 숨을 안 쉬어. 때마침 대문을 들어서던 아버지 상철과 화장실에서 나온 은호가 동시에 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오빠, 지혁아.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119를 불렀고 은호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지혁에게 달려들어 기도를 확보했습니다. 다정은 아들의 차가워지는 손을 붙잡고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나 두고 못 간다, 지혁아. 눈 좀 떠봐라, 제발.
엄마가 잘못했다. 지역의 의식은 가물거려 갔습니다. 희미해지는 시야 속에서 울부짖는 엄마와 아빠, 그리고 공포에 질린 은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물속 깊은 곳으로 가라앉는 기분이었죠. 안 되는데. 나 아직 은호한테 프러포즈도 못했는데. 엄마한테 효도 한 번 못했는데. 그때 대문 밖에서 굉음과 함께 성재윤현민 분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성재는 연락을 받자마자 미친 듯이 달려온 것이었죠. 성재가 들어왔을 때 지역은 이미 청색증이 와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키세요. 제가 없겠습니다. 성재는 119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축 늘어진 지역을 둘러엎고 자신의 차로 뛰었습니다. 은호 씨, 타요. 어머니, 아버지도 빨리 타세요. 성재의 차 뒷좌석에 지역과 은호가 탔고 조수석에는 다정이 탔습니다. 차는 미친 듯이 병원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은호는 지역의 뺨을 때리며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자면 안 돼. 이지역, 내 눈 봐. 나 두고 가면 너 진짜 끝이야. 눈 뜨라고. 지역은 은호의 목소리에 간신히 실눈을 떴지만 초점은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마지막 힘을 짜낸 바람 빠지는 듯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 오, 야, 사, 랑, 해, 그리고 툭. 지역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떨구어졌습니다. 아, 오빠, 안 돼. 은호의 처절한 비명이 차 안을 가득 메우고 다정이 뒤를 돌아보며 기절하듯 오열하였습니다.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지역인의 가족의 세상은 흑백영화처럼 색을 잃고 멈춰버렸습니다. 응급실의 차가운 공기는 언제나 삶과 죽음의 냄새를 동시에 품고 있습니다. 지역이 실려온 그날 병원의 공기는 유독 비릿하고 무거웠습니다. 성재윤현민 분의 스포츠카가 병원 응급센터 입구에 굉음을 내며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기도 전에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들이 스트레처카를 끌고 달려들었는데요. 뒷좌석에서 의식을 잃고 축 늘어진 지역을 끌어내는 성재의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심정지입니다. 오는 내내 CPR 했는데 맥박이 안 잡혀요. 은호정인선 분과 쉰 목소리로 절규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오직 카트 위에 실려가는 지역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죠. 비키세요. 코드 블루, 비켜. 의료진들이 복도를 가르며 지역을 소생실로 옮겼습니다. 그 뒤를 따르던 어머니 다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만 복도 한복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 상철이 그녀를 부축하려 했지만 상철 역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우리 지역이 저러다 죽는 거 아니지. 아까 나한테 밥 맛있다고 엄지척도 해줬는데. 다정은 허공에 손을 휘저으며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닫힌 소생실 문 너머로 충전, 200줄, 샷 하는 기계음과 쿵 하는 충격음이 들려올 때마다 가족들의 심장도 타들어가는 듯했습니다. 그 시각 병원 밖 세상은 또 다른 욕망으로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드라마는 잔인하게도 가장 슬픈 순간에 가장 탐욕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교차해 보여주었습니다. 악녀 성희의 비밀 작업실. 창밖에는 굵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지만 성희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모두가 지역의 생사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남편 진석의 서재 금고를 털어온 뒤였습니다. 책상 위에 쏟아진 것은 진석의 치명적인 약점이 담긴 이중 장부와 비자금 USB였습니다. 이게 여기 있었네. 이걸로 이혼 소송 걸면 재산 분할은 내 쪽이 구할이야. 성희는 와인잔을 흔들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지혁, 넌 끝까지 나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내가 아파서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된 덕분에 내가 이걸 손에 넣었으니 말이야. 고맙다, 조카야. 그녀의 비릿한 독백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유발하며 병원에서의 비극을 더욱 극대화했습니다. 다시 병원 대기실. 1시간 같은 10분이 지나고 드디어 소생실 문이 열렸습니다. 주치의가 땀범벅이 된 채 걸어 나왔습니다. 상철과 은호, 성재가 용수철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 살았습니까? 주치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그 표정만으로도 대답은 충분히 절망적이었습니다. 겨우, 심박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건 약물로 억지로 뛰게 만든 것일 뿐입니다. 심근 기능이 5%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자가 호흡도 불가능해서 인공호흡기를 달았습니다. 그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성재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 심장을 이식받지 않는 한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음의 준비. 그 잔인한 선고의 다정은 으아악 하는 비명과 함께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된다. 차라리 내 심장을 떼어줘라. 내가 대신 죽을게. 우리 지역이 살려내라 이놈들아. 상철은 벽을 붙잡고 소리 없이 오열했고 은호는 입술을 깨물어 피가 주르륵 흐르는데도 울음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무너지면 지역을 지킬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중환자실 면회 시간. 유리창 너머로 온갖 튜브를 꽂고 누워있는 지역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은호는 방호복을 입고 들어가 지역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오빠, 나 왔어. 은호 왔어. 우리 가을에 결혼하기로 했잖아. 약속 안 지키면 나 진짜 화낼 거야. 기적이었을까요? 지역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역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은호를 찾았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쪽으로 입김이 서리며 지역이 무언가 말하려 애썼습니다. 안 울어. 바보야. 누가 운대. 지역의 눈꼬리를 타고 눈물이 흘러내려 귓바퀴를 적셨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도 자신보다 남겨질 사람을 걱정하는 지역의 지독한 사랑.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은 창문 밖에서 입을 틀어막고 오열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밖에서 미친 듯이 통화 중이던 성재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합니까? 강원도요? 성재가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희망으로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여가, 은호씨, 찾았어. 기적이야. 모두의 시선이 성재에게 꽂혔습니다. 방금 강원도 쪽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교통사고, 뇌사자가 발생했대. 혈액형, 조직형, 지역이랑 99% 일치해. 가족들이 기증 동의했어. 지금 당장 적출 수술 들어간대. 다정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를 연발하며 바닥에 엎드려 절을 했고 상철은 우진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은호의 얼굴에도 화색이 돌았습니다. 하지만 성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라니? 기증자가 있는데 무슨 문제야? 성재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밖은 어느새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하늘에 구멍이 뚫린 듯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헬기가 못 떠. 뇌우 때문에 닥터 헬기 이륙 불가 판정이 났어. 그럼 구급차는 앰뷸런스로 오면 되잖아. 은호가 소리쳤습니다. 거기가 강원도 산간이야. 평소에도 3시간 반 거리인데 지금 빗길에 산사태 경보까지 떠서 고속도로가 주차장이야. 내비게이션 찍어보니까 도착 예정 시간이 6시간 뒤야. 지역에게 남은 시간은 길어야 2시간. 6시간 뒤면 심장이 도착해도 주인은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되어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눈앞에 살 길이 열렸는데 갈 수가 없는 상황. 희망 고문도 이런 악랄한 희망 고문이 없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 바이탈 모니터가 삐삐하며 위험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지역의 혈압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대론 안 돼. 그때 성재가 결심한 듯 차 키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레이서 출신 혹은 운전 실력이 뛰어난 설정이었습니다. 내가 갔다 올게. 뭐, 성재야, 너 미쳤어? 이 폭우 속에 거길 어떻게 갔다 와? 상철이 말렸습니다. 내 차는 앰뷸런스보다 빨라요. 그리고 이 지역 살리기 전엔 절대 안 죽어. 놈들보다 빨리 가서 싣고 올게요. 성재는 은호를 바라보며 비장하게 말했습니다. 은호씨, 지역이 손 절대 놓지 마. 2시간만 버텨. 내가 내 목숨 걸고 심장 가져올 테니까. 성재씨. 성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병원 로비 밖 번개가 번쩍 하고 내리꽂히는 순간 성재의 스포츠카가 엔진 굉음을 내며 빗줄기를 뚫고 튀어나갔습니다. 빗방울은 총알처럼 유리창을 때렸고 성재의 차는 빗물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숨 쉴 틈 없이 몰아치는 성재의 목숨을 건 질주로 시작되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영동 고속도로. 성재의 스포츠카가 굉음을 내며 아스팔트를 집어삼킬 듯 질주하고 있었는데요. 조수석에는 뇌사자의 심장이 담긴 아이스박스가 안전벨트에 묶여 있었고, 성재는 마치 그 아이스박스가 지역인 양 끊임없이 말을 걸었습니다. 버텨. 조금만 버텨라 이지역. 형이 가고 있다. 아니, 친구가 가고 있다 임마. 와이퍼가 미친 듯이 춤을 춰도 앞이 보이지 않는 최악의 기상 상황. 설상가상으로 앞서가던 화물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져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순식간에 고속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해버렸고 성재의 차도 멈춰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은 시간은 1시간 남짓. 여기서 지체하면 지역은 죽습니다. 비키라고. 제발 좀 비켜. 성재는 핸들을 내려치며 절규했습니다. 차 안에서 울려 퍼지는 그의 비명은 빗소리에 묻혀 더욱 처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결국 차 문을 열고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맨몸으로 앞차들의 창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도와주세요. 제 친구가 죽어가요. 심장이 타고 있다고요. 비에 흠뻑 젖은 채 울부짖는 성재의 모습. 그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갓길을 타고 경찰 사이카 부대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기는 경기 남부청 교통순찰대. 전방사고 차량 확인. 긴급 이송 차량 에스코트한다. 길 터주세요. 지역의 사연이 라디오 속보를 통해 전해지면서 경찰청장이 긴급 지시를 내린 것이었습니다. 경찰차의 확성기 소리에 꽉 막혀있던 차들이 하나둘씩 양옆으로 비켜서기 시작했습니다. 빗물에 번진 헤드라이트 불빛들이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쪽으로 갈라지며 도로 한복판에 생명의 길이 열리는 장면. 그 장엄한 광경에 성재는 눈물을 훔칠 새도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엑셀러레이터를 끝까지 밟은 성재의 차가 경찰차의 호위를 받으며 텅 빈 도로를 총알처럼 뚫고 나갔습니다. 한편 병원 수술실 앞. 시간은 잔인하게 흘러갔습니다. 수술실 안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지역의 혈압은 바닥을 쳤고 인공심 폐기조차 버거워하는 상태였습니다. 집도인은 초조하게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은 무리입니다. 뇌 손상 우려가 있어요. 5분. 딱 5분만 더 기다려보고 안 오면 덮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수술실 밖 보호자, 대기실은 초상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어머니 다정은 차가운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하느님, 제 수명을 가져가세요. 제 남은 날들을 다 가져가시고 우리 지역이 살려주세요. 제발요. 그녀의 이마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남편 상철은 말릴 힘도 없이 아내를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은호는 수술실 문에 등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지역과 함께 맞춘 커플링이 들려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 안 죽는다며. 나랑 결혼한다며. 은호의 눈물도 이제 말라버려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수술실 안. 마취과 의사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집도이가 메스를 내려놓으려던 그 순간. 끼익. 병원 로비 밖에서 타이어 타는 냄새와 함께 성재의 차가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성재가 아이스박스를 품에 안고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비켜. 심장 왔어. 문 열어. 성재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지역의 심장이 멈추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3층, 4층, 5층. 수술실이 있는 층에 도착했을 때 성재의 다리는 이미 풀려 있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아이스박스만은 높이 쳐들었습니다. 왔어요. 헉. 심장. 왔다고요.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아이스박스를 낚아채 들어갔습니다. 성재는 그 자리에 대자로 뻗어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은호가 달려와 성재의 손을 잡았습니다. 성재 씨,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직 인사하지 마요. 지역이 살아나면 그때 해요.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 램프의 붉은 불이 더욱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사들의 시간, 아니 신의 시간이었습니다. 집도인은 빠르게 멈춰버린 지역의 병든 심장을 적출해냈습니다. 가슴 텅 빈 공간에 성재가 빗속을 뚫고 가져온 새로운 심장이 자리 잡았습니다. 혈관을 잇고 클램프를 풀자 붉은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충격 준비. 200줄. 샷, 벅,
지역의 몸이 튀어 올랐습니다. 모두가 모니터를 숨죽여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는 야속하게도 일직선을 그렸습니다. 한 번 더. 300줄. 샷, 퍽.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B 수술실 안에 죽음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1초, 2초, 3초. 10초가 지나도록 심장은 뛰지 않았습니다. 집도이가 고개를 저으려는 찰나. 지역의 무의식 속. 지역은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어둡고 긴 터널을 걷고 있는데 저 끝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쪽으로 발걸음을 떼려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가지마. 은호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엄마가 밥상을 차려놓고 부르고 아빠가 등산 가자고 손짓하고 성재가 술 한잔하자며 웃고 있었습니다. 지역은 할머니를 향해 고개를 저으며 뒤를 돌았습니다. 아니요, 저 못 가요. 아직 갚아야 할 사랑이 너무 많아요. 현실의 수술실. 쿵, 쿵, 쿵. 기적처럼 아주 미약하지만 분명한 박동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리듬 돌아왔습니다. 바이탈 안정적입니다. 의료진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기의 박동이 아니라 지역이 삶을 향해 내지르는 힘찬 노크 소리였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알리는 자막과 함께 따사로운 봄 햇살이 비쳤습니다. 뉴스 화면이 짧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업 비리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성희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초라하게 고개를 숙인 성희의 모습,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이었습니다. 장면은 바뀌어 지역의 봄과 마당. 오늘은 지역과 은호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자 지역의 두 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입니다. 마당은 알록달록한 풍선과 꽃들로 장식되어 있고 건강한 혈색을 되찾은 지역이 턱시도를 입고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는 다정이 콧노래를 부르며 음식을 준비합니다. 더 이상 저염식이나 건강식이 아닌 기름 냄새 고소한 잔치 음식이 한가득입니다. 아이고, 우리 며느리 오늘 꽃이네 꽃이야. 다정이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호를 보며 눈물을 훔칩니다.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닌 기쁨의 눈물입니다. 그때 대문이 열리며 성재가 들어옵니다. 그의 옆에는 새로운 여자친구로 보이는 여성이 수줍게 팔짱을 끼고 있습니다. 야, 이지혁, 너 오늘 결혼식 사회. 내가 보는 거 알지? 실수하면 심장도로 가져간다. 아이고, 우리 생명의 은인 오셨습니까? 어서 옵쇼. 지역과 성재가 뜨겁게 포옹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두 남자, 아니 두 형제의 우정에 하객들의 박수가 쏟아집니다. 우진 역시 형의 곁에서 한바구음을 짓고 있습니다. 본식이 시작되고 지역과 은호가 마주 섭니다. 주례 대신 두 사람이 서로에게 쓴 편지를 읽는 시간. 지역이 마이크를 잡고 은호를 그리고 하객들을 마지막으로 카메라 너머의 시청자들을 응시하며 말합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진짜 화려한 날들이란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이나 높은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엄마의 도마 소리를 듣고 친구와 실없는 농담을 주고받고 사랑하는 사람의 체온을 느끼며 잠들 수 있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이 평범한 하루하루가 내 인생의 가장 눈부시고 화려한 축제였다는 것을요. 지역의 목소리가 떨리고 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살려주셔서. 그리고 사랑합니다. 지역이 은호에게 입을 맞추고 하늘에서는 꽃가루가 눈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기적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어온 그들에게 매일 뜨고 지는 태양은 그 자체로 기적이었습니다. 5년 후 어느 초여름의 아침, 새소리가 유난히 시끄러운 오전 7시, 지역의 봄과 마당.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은 한 남자가 대문을 나섭니다. 지역정의로 분입니다. 5년 전 숨쉬기조차 힘겨워 얼굴에 분칠을 하던 그 창백한 남자는 이제 없습니다. 구릿빛 피부에 탄탄한 근육이 붙은 지역은 가볍게 몸을 풀더니 달리기 시작합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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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의 발이 지면을 차고 나갈 때마다 가슴 속에 심장이 힘차게 펌프질을 합니다. 지역은 손목에 찬 스마트워치를 확인합니다. 심박수 120bpm, 상태 매우 좋음. 좋아, 살아있네. 지역이 씩 웃으며 속도를 높입니다. 예전엔 10m도 걷기 힘들었던 그 언덕길을 이제는 단숨에 뛰어 올라갑니다. 정상에 선 지역이 도시를 내려다보며
크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달콤한 공기. 이것이 사는 맛입니다. 지역이 땀을 흘리며 집에 들어오자 거실은 이미 전쟁터입니다. 아빠, 이제 막 4살이 된 딸 가은이가 뒤뚱뒤뚱 달려와 지역의 다리에 매달립니다. 가은 가을에 맺은 은혜라는 뜻. 으이구, 우리 공주님 일어났어? 아빠 땀 냄새 나는데. 아니야, 아빠 냄새 좋아. 지역이 딸을 번쩍 들어 올려 비행기를 태우자 까르르 넘어가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부엌에서는 은호정인 선부나 시어머니, 다정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여보, 가은이 유치원 가방 챙겼어. 식탁 위에 약도 먹이고. 은호의 목소리는 5년 전보다 훨씬 씩씩하고 우렁차졌습니다. 이제는 수줍은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를 진두지휘하는 베테랑 주부가 다 됐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우리 마누라 목청 좋은 거 보니 오늘도 건강하네. 지역이 은호의 볼에 기습 뽀뽀를 하자 은호가 질색하며 등짝을 때립니다. 어머, 어머니 보시는데 주책이야 진짜. 뭐 어때? 내 심장이 너만 보면 반응한다는데. 다정과 상철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밥을 뜹니다. 허, 저 녀석들 노는 거 보면 10년은 더 젊어지는 기분이야. 다정이 뜨거운 국을 시키며 말합니다. 그러게요 여보. 5년 전 그 비 오던 밤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아요. 그때 우리 아들 보낼까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에헤이, 좋은 날 옛날 얘기는 뭐하러 해. 밥이나 먹자. 상철이 짐짓 핀잔을 주지만 그의 눈가도 촉촉해집니다. 반찬 투정 없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는 건강한 아들의 모습. 부모에게 이보다 더 큰 효도는 없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역이 운영하는 작은 조경회사 사무실로 익숙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말끔한 슈트를 차려입은 성재입니다. 그는 이제 어엿한 대기업의 임원이 되었습니다. 야, 강 사장, 농땡이 그만 피우고 결제나 하시지. 오, 박 이사님 오셨습니까? 웬일로 누추한 곳에. 성재가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집니다. 우리 회사 신사옥 조경공사, 너한테 맡기기로 했다. 경쟁 입찰 다 뚫고 내 실력으로 따낸 거니까 고마워할 거 없다. 진짜냐? 와, 박성재, 너 진짜 내 인생의 귀인이다. 지역이 감격하여 안으려 하자 성재가 기겁하며 밀어냅니다. 저리 치워. 나 곧 결혼하는 몸이야. 예비 신부한테 오해받기 싫다. 그렇습니다. 성재도 드디어 짝을 만났습니다. 지역의 병원비를 대고 빗속을 뚫고 심장을 날랐던 그 뜨거운 의리파 남자에게도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 지역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5년 전 수술 직후 중환자실에서 성재, 은호와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성재야, 가끔 그런 생각한다. 그때 내가 없었으면 지금의 이 햇살도, 가은이 웃음소리도, 너랑 마시는 이 커피 맛도 몰랐겠지. 새삼스럽게 왜 이래? 달살 돋게. 그냥 고맙다고. 평생 갚으면서 살게. 성재가 씩 웃으며 지역의 가슴, 심장 부위를 주먹으로 툭 칩니다. 잘 관리나 해라. 그거 내 지분 반 있는 거 알지? 고장 내면 AS 안 된다. 두 남자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사무실 밖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날 밤, 가은이를 재우고 난 뒤, 지역과 은호는 테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맥주 한 캔을 나눠 마십니다. 밤바람이 선선합니다. 지역은 샤워를 막 마치고 나와 셔츠 단추를 몇 개 풀고 있습니다. 가슴 중앙에 길게 남은 수술 자국, 선명한 흉터가 달빛 아래 드러납니다. 은호가 그 흉터 위를 손가락으로 가만히 쓸어내립니다. 예전엔 이 흉터만 보면 가슴이 미어터져 울었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아직도 아파. 아니, 가끔 날 흐리면 좀 간질간질한 정도? 은호가 지역의 어깨에 머리를 기댑니다. 나 가끔 꿈꿔. 오빠가 수술실 들어가던 그날 꿈. 깨고 나면 너무 무서워서 오빠 숨소리부터 확인해. 지역이 은호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걱정 마. 나 안 떠나. 이 심장 주인분한테 약속했거든. 그분 목까지 2배로 행복하게, 2배로 오래 살겠다고. 지역은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쿵, 쿵, 쿵. 규칙적이고 강한 박동. 5년 전 폭풍우를 뚫고 성재가 가져다 준 그 생명의 소리입니다.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숭고한 선물입니다. 은호야, 응. 우리 내일은 가은이 데리고 바다 보러 갈까?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좋지.
가서 회도 먹고 불꽃놀이도 하자. 평범한 대화, 내일 뭐 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것, 다음 계절을 약속할 수 있는 것. 그 사소한 일상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두 사람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동해 바다. 탁 트인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지역 내 3대 가족과 성재 내 커플이 모여 있습니다. 모래사장에는 가은이가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를 쓰고 있습니다. 아빠,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사랑해요. 파도가 밀려와 글씨를 지우려 하자 가족들이 깔깔거리며 도망칩니다. 지역은 그 모습을 한 발짝 뒤에서 바라봅니다. 눈부신 태양, 반짝이는 파도,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웃음소리. 지역이 카메라를 들어 그 순간을 뷰파인더에 담습니다. 찰칵. 사진 속에 담긴 것은 돈이나 명예 같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음 그 자체의 찬란함이었습니다. 지역의 마지막 독백. 사람들은 묻는다. 죽음의 끝에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나는 대답한다.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의 시작을 보았다고. 비싼 옷을 입고 높은 곳에 서는 것만이 화려한 날들이 아니다. 사랑하는 이의 손을 잡고 오늘을 걷고 내일을 기대하는 것. 내 심장이 뛰는 매 순간순간이 내겐 가장 눈부신 축제이자 영원히 기억될 화려한 날들이다. 지역이 가족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같이 가요. 나도 찍어줘.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당신의 오늘이 가장 화려한 날들입니다. 감사합니다.